아 원래 4학년이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전공이 사실 이게 이거는 좀 공대에서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좀 자연과학 아니요 자연과학도 많이 하세요. 수학과? 아니요 수학과는 아니고 이제 어. 그 보건과학대학 네, 쪽에서 네, 좀 하려고 하는데 네. 근데 다만 이제 저희 그 간호학과 분들도 종합반에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네.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내년 1차 시험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1학기를 좀 학교를 좀 다니려고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 예. 종합반이나 예,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실 예. 이제 7월이나 예, 아니면 이제 종강하고 사실 좀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학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네, 3월부터만 맞아요. 스케줄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네. 어차피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들어오나 나중에 들어오나 비용이 똑같아요. 저희는 100명 인원이 있으면 결혼 생기면은 추가 모집을 하는데 네. 가격이 달라지지가 않아서 그럴 거면은 차라리 지금 들어왔다가 네. 초반에는 학교 다니면서 이제 직장인분처럼 온라인으로 하다가 네. 휴학하고 다시 오는 거죠. 2학기는 좀 휴학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휴학해야 돼요. 요즘에 그 네.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져갖고 네. 그냥 직장인분들은 정말 인생 걸고 하기 때문에 네. 이거 옛날처럼 네 달만 공부해야지 이런 거. 저희 때는 4달 공부하고 어떤 친구는 공익근무하면서 3달 만에 붙었다고 막 영웅담처럼 얘기했는데 네. 저희 때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일단 저도 저 학점이 제가 4학년이지만 좀 남은 학점들이 좀 많아가지고 한 27학점 정도 너무 많은데 1학기에 27학점 들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1학기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생각을 해놓던 게 이번 학기는 좀 10학점만 들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1차 끝나고 12학점 들어서 졸업하려고 하는 걸 좀 목표로 좀 일단 커리큘럼 잡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3월에서 6월 사이에 이 공백이 너무 많이 생길까봐 네. 이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요것도 두 마리 토끼하고 비슷한 건데 네.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면 너무 좋고 저는 그런 분들 항상 응원해요. 그런 분들 역사를 만들거든요. 근데 두 마리 토끼 함부로 잡다가 다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는 조언의 스타일이 취약을 피하자거든요. 네. 최선보다. 네. 두 마리 토끼 잡을 때는 다 놓칠 가능성 항상 생각하면서 접근해요. 내가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뭐 왕관을 쓸 자세가 돼 있다. 가요 지금 15학점 학점도 챙기고 이것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하다 보면 본인 느낌이 와.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막 공부를 하는데 편의성 공부해요. 근데 만약에 종합반 들어오면은 저희가 온라인으로든 뭐든 물어볼 거잖아요. 네. 민법 중에 현장에서 이만큼인데 했어요. 안 돼. 내가 안 된 거를 듣고 혼자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꾸 불안해. 학교 공부하는 게 학교 공부가 안 돼. 그러면은 그거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곧바로 학점을 버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다른 분하고 상담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도 2차 할 때 학교를 휴학을 막판에 안 했어요. 네. 다니면서 졸업하고 시험 봤거든요. 당연히 저는 학점은 버렸죠. 그래서 저는 절반 두 마리 토끼지 다 잡은 건 아니고 학점과 변리사를 다 잡진 않았고 대신 휴학은 안 하되 학점을 버렸죠. 그러면 이거는 있지. 학점 버리면 취업은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저는 취업할 생각 없으니까 졸업 시점을 땡기고 휴학은 굳이 안 하고 학점 버리고 변리사 시험을 했죠. 그런 건 나중에 하나 본인 스스로 느낌이 오면 선택해야 돼. 근데 느낌이 안 와. 학교 공부를 해도 충실히 잘하고 변리사 공부를 해도 충실히 잘하고 스케줄이 좀 늦지만 이건 내가 학교 공부에서 좀 시간이 빠졌는데 나중에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어. 그래서 스스로 불안감이 전혀 없어. 그런 두 마리 토끼 무조건 잡아야지. 역사는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은 없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학점이 이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게 저는 사실 이 학점으로 취업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사실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학교만 다니는 거죠. 책자 채우긴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저랑 비슷하네. 그러면
요즘 코로나여서 근데 이거 동영상에 해도 되나? 코로나여서 출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학교는 가야죠. 가야 돼? 네, 저희 학교 가서 좀 중요시 봐가지고. 가서 할 거 하고 네. 계속 이제 학교 공부 나는 이쪽 공부를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저는 뭐 이거 공부하고 논문도 썼는데 저희는 졸업 논문 필요하니까 아 네네. 충실히 쓸 수는 없죠. 저도 이게 학점이 지금 3점 중반대밖에 안 돼가지고 3점 중반이 엄청 높은 거잖아요. 저는 요즘은- 2점 초반인데 요즘은 3점 중반 안 쳐져가지고 저는 2점 초반이에요. 2점 초반. 그래서 학점으로 좀 제가 뭐 경쟁력을 가질 그런 학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변리사를 좀 사실 원래 제가 활동했던 부분도 네. 뭐 그냥 입법 뭐 이렇게 예. 그런 대외 활동도 하고 했었어서 사실 아, 이렇게 좀 변리사를 좀 길거리 시위도 좀 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법을 그냥 이렇게 입법 보조 활동 이런 부분을 좀 했어가지고 그래서 좀 변리사를 하면서 네, 좀 저도 어쨌든 학과는 자연과학 네. 계열 학과이기 때문에 네.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좋아요. 좋은데 네. 열심히는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종합반 친구들 초반에 3월에서 6월도 네. 정말 힘들게 할 거거든요. 진도가 좀 많이 나가서 음, 학교 가서 온라인으로 따라온다 하더라도 열심히 한다는 의지는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다들 열심히 하면 돼요. 네, 이제 3월에서 6월까지 한 다음에 음. 7월 달에 다시 음. 이렇게 저는 7월부터는 좀 전념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바로 전환하는 다시 거 동참해야죠. 아, 동참하고 그런 의지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죠. 내가 3월에서 6월은 온라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 친구보다 진도가 늦어져 있겠지. 그런 생각은 버려야죠. 그거는 어떻게든 맞춰서 와서 오면 저희가 다시 현장에 스터디원 또 잡아드릴 거거든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 때도 아예 스터디원을 잡아드려서 계속 같이 밥은 안 먹지만 카톡방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따가 현장에 오면 이제 그때부터 같이 밥 먹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따라와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제가 7학기라서 네. 지금 시점이 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좀 다니고 예. 2학기 휴학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예. 저도 졸업하고 그다음에 예. 뭐 그때 1차를 붙으면 뭐 예. 그다음부터는 2차를 예. 졸업하고 2차를 붙는 거고 안 되면 또 1차를 하면서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학점이 좋진 않아서 이게 취업을 하기에는 이게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전념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 어디서 났어요? 네? 이건 어디서 났어요? 이거요? 이거는 좀 받은 거라 좀 주변 사람들은 좀 받은 거라 가지고 그래서 같이 활동 좀 했어요? 아니 뭐 그거는 아니고 그냥 지역에서 조금 지역 활동했어요? 네 좀 했었고 국회에서도 좀 활동을 좀 했었어 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염려가 되는 게 이게 당연히 이 변리사를 좀 준비하는 분들은 자연계 공대 분들이 많으니까 괜찮아요. 우리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나 미대 분들이나 법대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법 과목들은 사실 이렇게 다 거의 물론 뭐 법대에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원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또 저는 좀 물리나 이런 과목들이 좀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거의 뭐 화학 생명 뭐 지구과학 이런 부분은 제가 수험 생활도 수험 생활을 하거나 전공 과목이라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리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노베이스 상태인데 이거를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건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나 미대 하시는 분들은 법, 자연과학 다 제로 베이스에 시작하세요. 근데도 점수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리고 문과분들이 사실 그렇게 겁을 먹고 시작을 하시던데 이공계 분들도 자연과학을 그렇게 잘하고 그러나 제로 베이스에서 많이 시작을 해요. 사실 지구과학은 다들 그냥 여기 와서 처음 하고 다 잘할 수 있고 생물도 여기 와서 처음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잘할 수 있고 그 둘은 암기 과목이니까 이공계 베이스 필요 없이 제로 베이스부터 잘할 수 있고
물리화학은 조금 베이스 있는 분들은 금방 하긴 하는데 베이스 없는 분들은 느리긴 해요. 한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들 그렇게 합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담당자분은 훨씬 더 좋은 상태인 게 물화생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화학이에요. 네. 근데 화학이 돼 있다 하면 일단 엄청 높은 위치에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화학 어. 범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요즘에는 유기화학도 일부 조금씩 나온다고 나오는데 들어가지고 네. 유기화학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아 괜찮아요. 화학을 이제 구조식을 그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시간 조금 걸리긴 하는데 다 잘해요. 근데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으신 유기화학 같은 거는 나중에 시키는 것만 강사님이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우리가 100점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이없는 것들은 좀 버릴 거니까 75점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시작하십니다. 다른 분들은. 근데 다른 분들은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신 분들도 많은데 다들 점수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저는 뭐 만약에 2차까지 생각을 하면 네. 2차 선택 과목을 네. 이렇게 보니까 분자생물학 자신 있으면 그걸 돼요. 또 한 요즘에 제가 이렇게 어. 선택 과목 선택자수 이렇게 추이를 좀 봤는데 그래도 분자생물학은 한 30명 이렇게 어느 정도 TO가 좀 있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뭐 높은 인원수는 아니긴 한데 자신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네. 뭐 분자생물 대부분 사실 뭐 디자인이나 그런 걸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그거는 있는데 이제 아예 전공 쪽도 나는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한다 하는 분들이 디자인이나 저작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무조건 과학이 어느 정도 베이스이면 과학을 추천드려요. 과학은 정답 맞추면 점수가 나오는데 법 과목은 뭐 동성을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가끔 가다가 치사한 경우가 있어갖고 100점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고 아무리 잘 써도 70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자연과학에서 조금 틀려갖고 80점 맞을 게 법과목에서는 조금 틀려 50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50점 넘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무조건 자신 있으면 과학해야지. 까딱하다 50점 미만인 거 같은데. 물론 요즘에 디자인 보호법이나 저작권이 50점 이상으로 패스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인기는 있는데 이 시험에서 변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선택하기가 저는 싫어해서 과학 베이스 있는 분들은 과학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는데 제가 대학 들어와서는 좀 사회활동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물론 학교 학점 뭐 공부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이게 집중해서 하는 거는 사실 좀 되게 오랜만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시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종합반의 장점이죠. 그게 혼자 하다 보면 저도 그랬는데 저도 좀 놀다가 이제 이거 공부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서 글자 보고 졸리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그런 거 있어요. 오래 손 놓으면 그거 많이 겪었어요. 근데 여기는 다 같이 모여 있고 또 강사님들이 너는 한번 이것만 읽어봐라. 너는 여기 부분만 밑줄 쳐라. 너는 내가 판서한 거 그대로 똑같이 판서만 해라. 아예 떠먹여 주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 종합반에서 많이 줄죠. 저도 혼자 처음에 할 때 책 보면은 계속 자니까 그럼 뭘 써볼까요? 뭘 써볼지 모르고 강약 조절 못 하고 책이라는 거에 강약 조절이 안 돼 있거든요. 이거 먼저 보고 이건 그다음에 보고 이건 다음에 봐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 균등하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균등하게 봤더니 전부 다 시험하고 상관이 없던 거야. 그게 혼자 공부할 땐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종합반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잡아줘요. 너 시간 없으면 여기는 책에 있지만 이건 읽지도 마라 이런 것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영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언제까지 이렇게 점수를 좀 만들어놔요? 이건 무조건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 3월에 시작하면 바람직하게는 3월 시작 전, 우리 종합반 코스 시작 전. 근데 저희 종합반 인원이 100명이면 한 20명 정도는 영어 점수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늦어도 5월 전. 가끔 가다가 11월까지 끌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안 돼. 이거 웬만하면 종합반 들어오기 전, 3월 전. 그러니까 지금 1, 2월밖에 없잖아요. 2월 안에 웬만하면. 매주 신청하셔야 돼요. 내가 점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환불되잖아요. 매주 신청해요. 매주. 지금 2월
내년에는 좀 토익 학원 이걸 좀 들어가서 아 그래도 시험을 신청해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주마다 있나요 그거? 네, 2주간에. 계속 신청해요. 제가 사실 더 좋은 사실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네네. 이 영어를 좀 못해가지고 사실 아 그러면 시험 계속 봐요. 좀 조금 제가 영어 자신이 없어서 음. 이게 국어 수학은 좀 점수가 네, 잘 나왔었는데 네. 영어 때문에 네. 이렇게 잊지 않을 법한 그렇지. 그런 좀 케이스라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월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네. 3월에 영어학원 다닐 수는 없어요. 네. 3월부터는 아침에 이제 학원 올 때는 계속 듣기 평가를 듣고 오는 거예요. 네. 듣기 평가 듣고 와서 수업하고 그 다음에 매일 저녁마다 그 독해 문제를 5개씩은 풀어보는 거지. 그리고 영어 자신 없으면 어차피 문법은 찍어야 돼요. 네. 그 듣기 평가하고 독해라도 나와야 돼. 그렇게 하고 3월에도 매주 시험 봐요. 2주마다. 근데 이걸 좀 여기서 기준 점수를 좀 획득하는 분들이 대부분 선택하는 게 토익 아니면 GTF라고 제가 들었는데 토익 많이 하죠. 시간을 좀 추격하면서 할 수 있는 게 GTF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대비하는 게? 아 GTF는 저도 한 번도 안 봤어요. 무슨 시험인지 잘 몰라서. 어쨌든 영어를 빨리 점수를 만들어야 저도 안심하면서 사실 그렇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좀 조금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무조건 탭스를 봐야 돼요. 네. 그래서 탭스 경험은 있고 요거 시험할 때는 요거 시험 때인지 뭔지 하여튼 저 토익을 본 적이 있는데 탭스하고 토익하고 경향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GTF라는 거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든 게 아니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시험 경향이 또 다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뭐 하나로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자신 있는 분들 아니면 조금씩 경향이 다른데. 근데 이거는 저도 정확한 조언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GTF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1, 2월 달에 사실 네.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영어가 자신 없으면 하루 종일 영어 해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제가 영어 점수 있는 분들은 범 용어가 낯설어요. 낯설면 본능적으로 거부하거든요. 특히나 민법은 좀 어디서 들어본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특허는 정말로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들이 나오고. 제가 그래서 시간 있을 때는 먼저 등록하면 먼저 우리가 강의를 주니까 뭐 인마이즈에 올라면 인마이즈에 오셔서 특허를 필기도 하지 말고 책도 보지 말고 강의만 들어라. 그러니까 용어만 머릿속에 놔라.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걸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영어가 자신 없으면 하루 종일 영어 해야 돼요. 저는 원래 이게 민법 물리를 좀 들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영어가 돼 있으면 그리고 영어가 돼 있으면 민법보다는 특허 물리. 민법은 그래도 현실에서 봤던 단어들이 좀 등장하는데 특허는 정말 처음 본 단어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영어가 돼 있으면 특허 물리, 영어가 안 돼 있으면 하루 종일 영어만. 네. 이게 참 어려운 부분, 좀 이게 정보가 사실 없어서 제 주변에 물론 변리사 준비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그분들도 막 변리사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도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고 그거는 많아가지고 그건 맞아요. 지금 현존하는 전문 자격증 고시 중에서 저희가 제일 어려운 건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영어 기준 점수도 뭐 과거 현존하는 전문 자격증까지 다 봐도 저희가 제일 상위 레벨이거든요. 옛날에 뭐 사시나 이런 것도 토익 775가 아니에요. 저희가 레벨이 제일 높고 제일 어려운 건 맞아요. 어려운 건 맞는데 그러면 그만큼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가치를 보고 가야지. 어려우니까 내가 뭐하러 하면은 그럼 욕심 부리면 안 되죠. 전 욕심 한번 부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욕심 부려본 순간 끝까지 좀 잃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너무 이제 좀 나이가 다른 시작하는 분들보다는 좀 저도 20대 중반 넘어가니까 아니야. 지금 직장인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직장인 분들. 우리 종합반에 40세 이런 분들도 계시네. 나이가 이제 26
분이신데 네. 그러면 어리네. 우리 종합반 하면 자기소개 한번 할 거거든요. 네. 조별 모임하면서 친해지라고. 네. 그거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딱 중간 나일 거야. 음. 23, 24 이런 친구들보다 30, 31, 32이 요즘 더 많아. 더 많아.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 취업 생각은 딱히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별리 이 전문 자격증 좀 따면서 사실 저도 나중을 좀 생각을 하면 사실 저는 뭐 이 변리사에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 특허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좀 나중에 이제 사회 활동이나 이런 걸 할 때 어떤 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좀 된다라고 이게 목소리를 내거나 할 때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하는 당연하죠. 거라 지금 있어서 특허청장님이 그렇게 정치활동 하시는 위주로 하시는 변리사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특허청장님이 주더라고요 자리를. 그래서 좀 무슨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근데 이게 좀 제가 커리큘럼 아까 봤는데 이게 막 여기서 대부분 이게 형광 저는 좀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인강으로 좀 하고 이 법 강의들은 사실 좀 형광으로 좀 들으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종합반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할 건데 수업을 학교 다녀야 되잖아. 학교 빼먹을 수 있으면 오시고. 이게 아직 시간표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정말 종합반의 느낌을 받게 하려고 다른 학원들은 사실 저희 종합반에 이러면 좀 따라 쓰고 있는데 강의 할인이에요. 저희만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관리받는 프로그램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업을 일부러 아침 점심 다 몰아놨어요. 매일 매일 아침 점심 학교 땡땡이 쳐야 될 텐데 아마. 네 이거는 좀 그리고 독서실 같은 경우는 이게 배정 이 학원에 독점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학생들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마이제이? 그렇죠. 인마이제이 어차피 변리사 스쿨이나 인마이제이나 그냥 다 제가 하는 거니까 제가 종합반 먼저 배정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 먼저 60석 채우고요. 만약에 올해도 좀 이렇게 100명 같이 많이 오시게 되면 저희 인원을 100명으로 잡으니까 근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60명씩 오셨거든요. 올해가 좀 100명까지 다 찬 거고 100명 차면 이제 40분을 인마이제이 쪽으로 배정시켜야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제가 먼저 좀 조율해야죠. 종업원들 먼저 넣고. 독서실은 이 변리사 이게 준비하는 그분들 위주로 그분들을 먼저 인마이제이? 배치하는 종합반? 네네. 그렇죠. 종합반 분들은 무조건 열람실 줘야 되니까 여기 60명이 넘으시면 이제 여기로는 안 되니까 인마이제이 먼저 배치를 할 거예요. 열람실은 무조건 드릴 거예요. 그건 이제 최종 인원 봐서 결정할 경우이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사실 좀 저는 이게 아직 이게 확신이 안 쓴 게 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그거 제일 고민인 거예요. 중요하죠. 특히 1차는 뭐 객관식이니까 어영부영부터 할 수 있다고 안 생각하지만 돼. 또 2차까지 넘어가면 또 이거를 과연 점수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은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뭐 1차는 어쨌든 객관식 문제고 뭐 법적인 건 사실 다 제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2차나 이렇게 갔을 때는 이게 과연 가능할지 그 부분이 좀 아직 확신은 좀 안 서는 것 같고. 안 돼. 이게 일단은 저희 때는 1차 우습게 보긴 했어요. 그래서 1차는 당연히 되겠지 이런 생각 가졌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1차도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이 시험 제가 이렇게까지 종합반을 만들면서 의지 갖고 이끌어 줄 테니 하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혼자 하면 중간에 계속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그 다음 뭐냐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이 공부를 하지?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은 다른 데 이용해 먹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엔 뭐 하냐면 내가 이거 뭐 합격해봤자 이 직업 그렇게 좋은 거야? 이게 순서예요. 그거 듣는 순간 공부 말려요. 근데 그런 얘기가 언제 노래가 항상 3월은 다 열심히 해. 우리가 스파르타로 하기 때문에 7월 여름 올 때 지쳐. 그 다음에 6월에 월말 모의고사 공부가 안 되니까 당연히 점수가 낮은 게 맞는데 가끔 괴물들이 있어요. 그럼 그 괴물들 점수 보고 야 이거 내가 안 되는구나. 이 시점에 다 그 생각을 하신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미 공부 시작했고 종합반도 돼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나가냐 안 돼요. 그래서 의지는 나중 몰라. 나중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한계에 부딪히는 일도 있을 거고 내가 생각보다 잘하는 일도 있을 건데 지금은 무슨 마음이 필요하면 무조건 된다. 나중에 한계에 부딪혀도 쫄 게 아니라 한다, 된다. 그래, 이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의지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변리사님들 멋있는 게 롤모델 보이면 그게 사실 제일 좋은 의지 맞죠. 근데 변리사라는 직업이 좋은 게 뭐냐면 개인분들하고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린 다 회사하고 하고, 그러니까 회사 임원들 극소수분들만 우리를 만나기 때문에 임원진 분들하고만 회의를 하니까 우리를 아는 일반인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한 롤모델이나 선망을 갖기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강렬한 의지는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근데 그 직업이 뭔지 모르겠지만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 중간에 포기하거나 내가 의지 바뀌거나 하면은 난 앞으로 아무 일도 못 할 거야. 낭떠러지 점퍼. 이거 먼저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야 돼. 공부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된다로 가야 돼. 너무 오랜만에 사실 공부를 하는 거라. 그렇지. 그러면 초반에는 쟤는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이런 게 무수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계속 흔들릴 거란 말이야. 그리고 본능이 거부하기 때문에 힘들거든. 그럼 그럴 때마다 본능도 명분 찾으라고 머릿속에 계속 전달할 거 아니야. 이거 뭐하러 해? 명분 찾으라고. 안 돼. 그걸 잊을 수 있을 만큼 강렬한 뇌 속에 그 의지를 심어놔야 돼. 그리고 심어놓은 걸로는 부족해. 모든 책에 써놔야 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지. 그래야 그게 망각이 안 돼야 성공하는 거야. 끝까지 가야 돼.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드는 순간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내가 꼴등해 모의고사 네. 그래도 된다. 그런 자세가 좀. 알겠습니다. 막 저도 이거를 계속 뭐 전에는 뭐 이건 사실 군대 가기 전에는 변리사가 있는지도 좀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 직업이 있는지도 맞아요. 몰랐고. 우리가 일반인들하고는 일을 안 하니까 네.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사실 이걸 좀 알려줘 이렇게 저는 뭐 당연히 대부분 사람들은 변호사만 아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분들 좀 몇 분 있어서 이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는 일반인들 사건 많이 하니까 네. 일반인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변리사는 조금 주변에서 사실 이걸 좀 해보라고 하면 준비해볼 생각 없냐고 사실 얘기를 막 들었어서 뭐 제 또래 이제 뭐 공대 다니거나 그런 친구들은 이걸 많이 주변에서 하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변리사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변시반이라고 따로 있다고 또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알게 됐는데 일단은 이게 저는 일단 6월까지는 학교를 좀 다니면서 이렇게 쓰는데 근데 다만 이게 저도 졸업을 하려면 졸업 논문을 좀 하나 써야 되는데 이걸 이제 제가 7학기니까 이때부터 이제 지도 교수님 잡아가지고 사실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면 안 되죠. 지금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어떻게 좀 8학기 때 해야지. 1차 시험 끝나고 네. 사실 1차 시험 끝나고 그 해 2차까지 합격하는 걸 우리가 동차라고 하는데 네. 동차는 1년에 한 1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지. 네, 물론 욕심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하라고 하고 우리가 2차 종합반에서 동차 계속 배출하거든요. 욕심 있는 친구들 전 너무 좋아요. 충분히 밀어주는데
현실적 가능성은 사실 낮지. 그러니까 졸업 논문을 할 거면 1차 시험 끝나고 그때 해야죠. 그때 2차 합격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때 학교 빨리 할 거 있으면 하고 그 다음 2차에 올인해야지. 아예 그런 게 없으면 당연히 동차도 올인해야 되고. 저는 동차는 좀 저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논문 준비도 그때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해야죠. 지금 저 접촉은 하고 네. 죄송한데 뭐좀 사정이 있어서 뭐 2학기 후반에 그러니까 내년 봄에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네. 복학해서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면 되지. 음. 1차도 쉽지가 않은 건데. 그래서 이거는 네, 이건 조절을 해서 예. 해야 될 것 예. 같고 그리고 일단은 네, 일단은 이거는 좀 조절을 하고 네. 그리고 대부분 이게 또 순공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저번에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 입문자 설명회 좀 넣었었는데 이제 공부 시간을 최소 10시간에서 12시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럼 시간 관리를 만약에 제가 7월부터 들어가면 이제 오프라인반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이제 케어를 받겠지만 이제 3월에서 6월까지는 어떻게 시간을 만들어야 될지가 참 조금 곤란하더라고요. 일단 체력 약하신 분들은 저는 독서실 11시간 있어라. 오바면 다음날 어차피 많이 돼요. 체력 되시는 분들은 12시간, 13시간. 저는 13시간 넘는 건 추천하지 않아. 많이 돼요. 그래갖고 그 무아지경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독서실 앉아있는 시간보다. 무아지경 6시간이면 동치 합격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12시간 앉아있을 때 6시간 순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순공부라는 개념이 하여튼 무아지경이에요. 국어는 솔직한 말로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뭐 3분만 읽으면 졸았으니까 그럼 3분 읽다가 졸고 3분 읽다가 졸고 이건 빵 시간 공부한 거야. 그거 말고 진짜 무아지경. 그거 6시간이면 동치 합격도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4시간 정도 잡아요. 그러니까 5시간만 해도 무조건 합격. 근데 12시간 앉아있을 때 5시간 무아지경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나중에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잡생각 10분마다 나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실에 앉아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을 늘리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반에서 만든 게 종치는 거예요. 1시간 반을 잡고 공부하려고 하시는데 1시간 반 무아지경 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물론 천재들은 2시간도 무아지경 하겠지.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일반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50분만 무아지경 해도 알아. 그리고 10분 진짜 나가서 싹 풀고 와라. 바람도 좀 쐬고. 그래야 다음 50분 무아지경이 된다. 근데 막 졸린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 3시간 동안 공부한 건지 좋은 건지 모를 정도로 시간 지나다 밥 먹으러 가거든요. 그거는 빵 시간 공부한 거야. 아무리 독서실에 14시간 있어도 그거는 하루에 빵 시간 공부한 거야. 그 학교. 그래서 순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순공부가 되려면 지금 무아지경 했는데 그 다음에 막 내가 뭐 저 수업 가야 되는지 또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거 몰라. 그건 무아지경이 안 와요. 그래서 빨리 그 스케줄 짜시고 내가 학교에 몇 시에 가서 몇 시부터 이거 하고 몇 시부터 이렇게 공부하고 다 정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행동 패턴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무아지경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들어 놔야 돼. 무아지경을 위해서 잡생각 다 버릴 수 있게 해놔야 돼. 근데 1시부터 이제 뭐하지? 이런 것도 없어야 돼요. 다 계획이 있어요. 공부 이외의 생각은 잡생각 유발 요인이에요. 다 버려야 무아지경이 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서 6월은 이제 온라인으로 종합반을 하시게 되면 스케줄을 본인 스스로 좀 잘 짜놔서 무아지경을 4시간까지만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면은 이거 완전 성공이다. 근데 다시 얘기해야겠다. 어차피 3월에서 6월은 우리가 스파트너 수업을 빼기 때문에 무아지경 시간이 1시간도 안 나와요. 하루 종일 수업 들어야 돼. 여기는 그냥 수업 듣는 시간만 잘 빼놓으면 되겠다. 여기 어차피 자습 시간 거의 없어요. 수업만 빼먹지 않고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는 무아지경 그거 나오지도 않아. 정정해야 돼. 무아지경은 지금 같은 시기지. 지금 수업 없으니까. 대부분 이쪽에서는 수업을 3월에서 6월 사이에 진도를 더
빼놓고 그다음에 음. 7월부터는 좀 자습을 돌리면서 부족한 걸 채워온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하시는 건가요? 기본 강의 할 때 좀 수업이 많은데 기본 강의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과목에 따라서 다음 코스들은 혼자 독학할 수 있으면 임의 강의로 빼요 저희가. 그래서 꼭 현장에 안 와도 되고 뭐 온라인에서 들어도 되고 기본 강의 웬만하면 현장 와라. 근데 기본 강의들이 이제 3, 4, 5, 6 정도에 싹 몰아져 있기 때문에 그때 수업이 좀 많고 중급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부터는 독학할 수 있으면 독학하는 게 또 좋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강의가 좀 줄죠. 줄니까 그때부터 모아지는 게 좀 중요하지. 네, 알겠습니다. 민법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만 해도 150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나오더라고요. 물리면 네. 3월에 시작했는데 막 9월 됐는데도 남았다 그러고 10월 됐는데도 남았다 그러고 총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좀 처음 하는 거니까 좀 두려운 게 두려운 게 솔직히 많았는데 네. 일단 어느 정도 좀 감은 좀 잡힌 것 같아서 나는 이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는데 단가로 할 때에는 그런 두려움이 계속 존재할 수가 있어요. 네. 너무 선택할 게 많기 때문에. 네. 종합반으로 가게 되면 두려움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네. 의지만 갖고 오세요.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난관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겠지만 하루하루 수 번씩 존재할 거지만 다 이겨낼 거다. 의지만 갖고 오시면 돼요. 두려움 전혀 빼시고 종합반으로 오신다. 알겠습니다. 좀 투자나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어쨌든 할 생각이 많아서 그런 의지를 반드시 잡고 오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있으시죠?